명민입니다. 법무부 차관님, 네. 네, 12월 10일 날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압수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네네. 근데 그 이후로 황금폰과 관련된 수사가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디지털 포렌식에서 분석 중에 있고. 분석 중이에요. 예. 자, 지금 창원지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상당수가 복귀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복귀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상당 부분은 계속 남아 있어서 파견 네. 연장을 통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몇 명이 파견됐고 몇 명이 복귀했는지 체크해서 따로 예, 보고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저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제의 요구해야 됩니다라고 건의했어요,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이 정부 국무위원 등을 비롯해서 답변 빨리 하십시오. 예,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네. 종합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아니, 말씀드릴 법무부 수 있습니다. 차관이 건의했냐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내용으로 건의했다라는 거는 말씀드린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얘기를 못 합니까? 건의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건의했으면 건의했다고 하지 왜 얘기를 못 해? 그전에는 건의했다고 다 얘기해놓고 왜 이번에만 건의했다고 얘기를 못 합니까? 아니, 건의 안 했으니까 그런 거죠?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 문제점에 그리고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 건의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제의하라고. 맞죠?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 그럼 건의했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의 지적을 요구 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라고 건의했어요. 그러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고 제의 요구 결정 자체는 제가 결정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PPT 의사를 모아서 보여주시죠. 한 것으로. 그 부분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부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자, PPT 보여주세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 중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근데 최상목 권한쟁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와 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하겠다. 법무부가 이거 추가 검토할 권한이 있나요? 뭐 기본적으로 추가 검토할 겁니까? 요거 오면?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네. 이 법무부의 위치라는 것이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권한쟁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토 안 할 거예요? 법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한 하지 부분에 할수 마십시오. 있다고 그런데 하면 안 보입니다.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헌법재판소법을 좀 보면서 얘기하십시오. 헌법재판소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권한쟁의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66조 2항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무부한테 물어봐서 한다가 아닙니다. 법제처에 물어봐도 안 되고 해야 됩니다. 이게 안 읽혀요? 해석이 안 됩니까? 그 다음 뭡니까? 67조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법무부도 기속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조언하지 마시고 바로 임명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만 결정이 더 어떤 내용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정이 이루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헌재에서 인용했으면 바로 곧바로 임명해야 된다고요. 지금 명확하잖아요. 법조문상. 그 권한 대행의 네, 취지는 그만 말씀하십시오. 그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예. 제가 말씀드린 이 해석이 무리한 해석입니까?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곤란하시다는 사건들이 거죠? 재판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법칙에 따라 잠깐 예, 바꿔볼게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어요. 그 대법원의 판결을 국가기관이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다. 당연하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헌재 측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법원행정처도 따라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법무차관, 네. 지금 이런 거 가지고 말장난하시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정부 입장을 얘기해야 됩니다.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말씀해 보시죠. 따라 합니까? 헌재 결정이라든지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존중을 해야 되죠. 다만 지금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단정하게 말씀 못 드린다는 겁니다. 인용 결정이 나오면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됩니다. 예. 헌재 결정 내용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취지가 어떤 것인지. 예.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에 기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법원의 결정 안 따를 거예요. 차관 법제처장, 제가 질문하니까 따라야 한다고 서면으로 제출을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존중한다는 게 같은 말입니다. 아니 제가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자꾸 사실상 그런 답을 원하시니까 사실 같은 취지 말씀드렸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존중한다는 말이 같은 취지죠. 아니요, 같은 취지가 아닙니다. 존중하는 것과 따르는 건 다릅니다. 존중하지만 따르지 않겠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존중하지만 따르지 않는다. 여지껏 검찰이 보였던 태도 아닙니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하자는 우리는 견해가 다릅니다. 이렇게 따져왔습니다. 헌재의 결정 따라야 됩니까? 예, 헌재 결정이 나오면 그 취지를 분석을 해서 취지에 맞게 저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여전히 이상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석우 장관 대행님, 네. 기속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기속된다.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의미죠. 네? 그대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죠. 기속된다는 네. 것이. 사전에는 그냥 묶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이죠. 기속된다는 것은 따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존중한다 이런 개념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법률가께서 법률적 용어로 그냥 말씀하시면 될 일을 왜 그냥 사사로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법률적 용어로 기속되게 돼 있고 기속이라는 뜻은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논란이 안 일어나잖아요. 왜 자꾸 그러세요? 따를 생각이 없는 거지. 아니 서영기 의원님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따라야 된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심으로써 의심을 자꾸 받고 자꾸 이렇게 말에 꼬리를 물게 해요. 차관님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법률에 나온 대로 그냥 법률적 용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서영기 의원님이 잘 못 알아듣신 것 같다 그러면 아 요거는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무입니다. 이렇게 그냥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서영기 의원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그냥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법무부 차관이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죠. 예. 아니 법률가인 박균택 의원님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순간 혼란스러워서. 그리고 그때 딱 설명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기속된다 맞죠? 헌재 판결은. 아니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잖아요.